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높아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국어 영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밭에서 쓸 수 있는 전용 트랙터가 개발돼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전주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전주시가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자 주민들은 서둘러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생기면. 빨리 해주면 더 좋죠. 우리는 편하고. 다닐 때 좀 편하잖아요. 하지만 노선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전체 노선의 절반가량을 손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달부터 예정한 시행을 늦춘 겁니다. 개편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고 홍보하는 데 시간이 모자란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입니다. 홍보를 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들을 좀 완료해가지고 노선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선과 지선 개념의 노선이 생기는 완주군 일부 주민들의 엇갈리는 반응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완주군의 이 마을은 전주까지 바로 가는 노선이 삼내까지만 가는 노선으로 바뀝니다. 배차 간격이 3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줄지만 전주에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차만 자주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갈아타는 것도 뭐 괜찮지. 뭐. 차가 좀 자주 들어야지 너무 멀어갖고. 전주로 바로 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처럼. 그렇지. 그게 훨씬 우리가 훨씬 편리하지. 잘 다니는데. 어디까지 왔다 오고. 아무래도 이제 갈아타시는 거는 아무래도 안 좋지. 시간 걸리고. 전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은 60년 만입니다. 내년 2월쯤으로 한 차례 미뤄진 노선 개편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철도 노조에 이어 내일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해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기업들이 파업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가 물류 상황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 자가용 화물 차량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22%, 전셋값은 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 상승률은 서울과 대전보다 높아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분양한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이 아파트 85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2013년 2억 3,650만 원에서 지난해 3억 2천만 원까지 올라 2년 사이에 3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신규 아파트라 상승률이 큰 게 사실이지만 기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상승도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시장 분석 결과 전라북도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2011년 1억 1,736만 원에서 올해 1억 4,40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 전북의 주택 상승률은 22.7%로 87%의 제주, 74%의 세종보다는 낮지만 서울 14.3, 대전 11.6%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셋값 상승도 심상치 않습니다. 2011년 6,599만 원인 전북의 평균 전셋가는 올해 8,935만 원으로 3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져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큰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주거 부담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과 전북개발공사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LH 전북본부가 전주 지역의 국민 임대주택 3개 단지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는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난 전주 효성 흑석 아파트와 효성 신촌, 우아 효성 등 3단지를 매입해 수선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4일 동안 전북본부 별관과 인터넷을 통해서 205명의 입주자 등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37만 원 이하, 부동산 가액 1억 2,6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능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마무리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국어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에 맞는 전략을 세워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틀렸던 거 다시 보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긴장감도 누그러뜨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도 정부 정책에 따라 쉬운 수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국어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 국어 과목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9점, 지난해 수능의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 136점보다 높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무려 141점이 나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어떤 지문 자체에 대해서 이런 유형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거를 40일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좀 어려운 국어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수능까지의 마무리 학습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학습 요령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문제는 배제하고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확실히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70%가 연계되는 EBS 교재를 꼼꼼히 살피고 각종 기출문제를 수능 시간에 맞춰 풀어보는 시간 안배 훈련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건강관리와 함께 생활 리듬을 시험 당일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능까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올해도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시험 성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도내 교사들의 직무연수 시간과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사들의 직무연수 시간은 113시간으로 강원과 서울, 경남 등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짧았습니다. 연수비 지원액은 교사 1인당 10만 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경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작물마다 재배 방법이 다른 밭에서는 농기계를 쓰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밭에서 쓸 수 있는 전용 트랙터가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밭작물용 트랙터가 밭고랑을 따라 움직이며 배추밭에 약을 줍니다. 이 트랙터는 기존 트랙터보다 8cm가량 높아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뒷바퀴 폭 또한 120cm에서 150cm까지 조절할 수 있어 폭이 다른 여러 밭고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밭작물이 처음에 노타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작물 심어놓고 나서는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기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트랙터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붐 방제기와 운반 적재기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밭작물 전용 농기계 개발에 나선 건 논농사에 비해 밭작물 기계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논농사 기계화율은 99%지만 밭작물은 종류가 많고 대부분 경지정리가 안 된 곳에 재배하다 보니 기계화율이 56%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에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데 이와 같은 그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일손을 크게 덜 수 있고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밭작물용 트랙터를 기업과 협력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밭작물 파종기와 수확기 등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안정세를 보여온 도내 소비자 물가가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4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는 배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류가 지난해보다 많게는 2~3배까지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가 22%나 상승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전라북도가 민간의 전기자동차 구입과 자치단체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매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자동차를 늘리기 위해 민간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까지 112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새로운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구매하도록 하고 경유로 달리는 청소차를 교체할 때 천연가스 차량으로 우선 구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과 군산교육지원청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임산부 배려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병원에 수유실과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군산교육지원청은 여성 휴게실과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내년에 관광택시를 도입합니다. 전주시는 관광객에게 전주의 문화와 역사, 관광 명소와 맛집 등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관광택시 20대를 내년 4월부터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관광 코스와 요금 등을 연말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덕유산 중봉 일대에서는 올해 첫 상고대와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춥겠고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돌아